그 진짜 이거 중요한 게 그대로만 하신다면 진짜 힘들게 잡은 그 조과물을 그대로 집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보통 배에서 공통적으로 자 오늘 40호 쓰겠습니다 하면 솔직히 그게 그 배에서는 암묵적인 룰이에요 사실. 안녕하세요. 조선의 구석구석 낚시방입니다. 오세요. 조조사의 낚시방 구석구석. 요게 궁금했다. 요런 거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구석구석 낚시방입니다. 이게 사실 네네. 낚시를 갔다 오고 난 뒤에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사실 아쉬운 거 많고. 오늘 일단은 큰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또 이 광어 다운샷 시즌이 됐습니다. 맞아요. 본격적인 시즌은 5월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초 정도는 네네.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저희도 보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보통 조사님들이 네. 우리 보통 뭐 골프도 그렇고 낚시도 그렇고 이 출조 전날 그러니까 라운딩 전날 많이 설레가지고 많이 준비해. 공도 많이 사고 웜도 많이 사고 그렇죠. 다 필요 없잖아. 그렇죠. 딱 필요한 컬러의 웜, 딱 필요한 볼,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대강어 철에는 항상 우리가 심한 여 같은 걸 타질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밋밋하다가 뭐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 데서 대강어가 산란하기 때문에 네. 채비도 뭐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네. 수심도 뭐 그렇게 깊은 데서 하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상관은 없습니다. 네네. 채비도 뭐 웬만큼만 가져오셔도 네.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결하게 앉아 요런 거를 그 대충 가지고 오세요 하는데 네. 요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제가 써보니까 보통 한 30에서 40호 요 두 개만 있어도 충분히 그렇죠.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0에서 40이고 40. 뭐 진짜 물이 그렇게 빨리 가지 않는 이상은 50호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수심은 여기는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네. 최대 40호까지만 가져오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30호, 40호 40호, 요렇게 한 두 봉지씩. 그렇죠. 두 봉이면 충분할 거예요. 남을 거예요. 여러분 그나저나 저는 예. 광녀죠. 그렇죠. 광어를 잡아내는 광녀로서. 그렇죠. 근데 일단 가장 궁금한 게 네네. 일단은 이게 광어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광어 다운, 광따 같은 경우는 이 물이 몇 물때 와야지 가장 좋은 효과를 볼수 물이 있어요? 조금 네네. 물이 조금 가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한 3물에서 4물 정도가 최고 좋지 않을까 시작 저희가 때.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 오면은 네. 하루 종일 낚시를 그 물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센 물이기 때문에 네네. 중간에 우리가 그냥 중간에 어초를 막 탔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광어 따고 물이 너무 세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안쪽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너무 이게 노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근데 3물, 4물, 5물 정도 구성대에 오시면은 여러 군데 가는 포인트를 갈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과도 많이 좋고. 그 개인적으로 출조하는 조사님들이 자기 휴일에 맞춰서 그 출조일을 많이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 구석구석이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조사님들도 마인드를 오픈하셔야 돼. 왜냐면 그렇죠. 내가 원하는 날짜에 갔는데 물때가 안 맞아서 조과에 영향이 오거든요, 분명히. 그거 많이 오죠. 근데 그거를 뭐 선장님이나 그렇게 탓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근데 선장님들은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아이, 고기를 한 그렇죠. 마리 더 작게 해주기 위해서 네. 많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맞아요. 놀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 때도 만약에 이제 물이 너무 이제 물때도 안 맞고 뭐 바람도 안 맞는다는 때가 있는데 네네. 그때는 진짜 오늘같이 집중하고 한 번은 나한테 입질은 한두 번은 꼭 오거든요. 꼭 오죠. 그때 그걸 잡아내야 되는데 네네. 그걸 못 잡아내면 이제 솔직해서 꽉 치고 간다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2023년 네. 광어, 서해 광어 조금 이렇게 추천하는 웜 컬러. 웜 컬러가 원래는 중요합니다, 이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만세기 웜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게 있었죠. 이제 대강어 쪽에 잘 물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예. 그게 좀 완전 그게 죽었다가 히트가 됐어요 작년에. 작년에. 근데 올해는 그 만세기 웜이 좋다고 사람들이 썼는데 네네. 그게 입질보다도 네. 빨간 펄 모든 뭐 메이커 상관없이 빨간색 들어간 펄이 오늘 그렇죠. 예, 오늘 제가 그래서 또 72cm 대광어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뭐가 물었냐? 무슨 색이었죠? 빨간 펄입니다. 네. 빨간색 펄이었어요. 근데 약간 초록기가 들어있는 빨간색 그렇죠. 펄이었어요. 약간 그렇죠. 그게 그렇죠. 모토일 네, 컬러의 맞습니다. 예. 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그 베스 낚시 할 때도
기본적으로 그 워터멜론하고 모터 오일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사실. 베스 쪽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원래는 네네. 광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하는 핑크라고 핑크는 뭐 뭐든지 잘 먹는데 네. 올 봄에는 네. 이상하게 빨간 펄이 의외로 잘 먹더라고. 그러니까 저희만 먹는 게 아니고 딴 배들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다 펄이더라고요. 펄 빨간 펄. 아,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싱크는 30에서 40호 네. 그리고 꼭 빨간색 펄이나 빨간 컬러의 웜을 꼭 준비해라. 그렇죠. 그게 최고 좋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네. 이 대강어 입질도 있고 일반 강어 입질이 있을 거예요. 챔질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항상 배에서 내리면 아 그렇게 챔질했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해. 그거 하지 마. 펌핑하지 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옆에서 얘기를 해줘. 펌핑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니까. 버핑을. 놓친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그럼요. 그 좀 키포인트를 그러니까 얘기를 제가 해줘야 돼요. 보시면은 광어가 한 40, 50 정도 같은 경우에는 네. 얘네들이 점프해서 먹기 때문에 땅 하는 느낌이 날 거예요. 많이 보시면은. 근데 큰 대광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낚시하다가 바닥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끊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대광어는 항상 먹고 늘어집니다. 그냥 툭입니다. 툭. 그냥 아, 툭하고 표정 보니까 늘어집니다. 어땠어요? 네. 잡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시나요? 전 그 느낌 네. 알아요. 쫙 하고 묵직하게 끌어당겼어요. 아 근데 진짜 바닥 끌린 느낌이었어요. 네, 걸림인 줄 알았어요. 항상 걸림인 줄 알았는데 네. 옆에 또 선장님께서 이 고기야! 그러는 순간 갑자기 꿀렁 두두둑 고기다. 천천히 릴링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천천히.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심이 뭐 15m 건도 있고 뭐 20m 건도 있지만은 그렇죠. 지금 저희 대강어가 산란하는 데가 수심이 얕아요. 한 5m 건도 있고 7m 건도 있기 때문에 좋다고 막 하면 벌써 고기가 올라와서 대가리가 이렇게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감는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가서 뜰채에서 가져올 맞아, 시간도 있어야 맞아. 되고 고기를 안정시키고 잡기 위해서 천천히 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강어 같은 경우에는 딱 2번 정도나 3번 정도가 짜고 나간다고 얘기하면 될까요? 예, 치고 나간다. 치고 나간다. 네. 처음에 입질 받고 얘가 한번 쭉 내려앉아 무거우니까 늘어지겠죠. 이따가 네. 얘가 이제 바닥인 줄 알고 다 들리자 그때 한번 째요. 그때 그러니까 드랙을 항상 네. 너무 열어놓지 말고 조절을 잘하는 줘야 돼요. 그리고 중간 정도에 올라오다가 네. 또 한번 잽니다. 허옇게 되면 그때 뜰채를 선장들이 잘 뜨는 선장님은 거진 띄워놓은 상태에서 뜨거든요. 단번에. 올라오다가 뜰채 집어넣으면 얘는 큰 고기 같은 보기 때문에 후진을 합니다. 오늘도 보셨죠? 그러니까 따로로로로로라로로 이게 뭐지 하면서 후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드랙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텐션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얘가 후진하게 되면 늘어져서 빠지는 게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 근데 저는 약간 배 밑으로 들어간 네, 상황이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천천히 그렇게 올리기는 했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처음 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고기가 걸렸다면 흥분이 돼. 그렇죠. 흥분돼서. 막 코가 벌렁벌렁하면서 막 감거든요. 광어다! 왔다. 광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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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짜 이거 중요한 게 옆에서 선장님이 말하는 게 들리지 않더라도 진짜 선장님이나 사무장님이 말씀하는 거를 그렇죠. 그대로만 하신다면 진짜 힘들게 잡은 그 조과물을 그대로 집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대강어도 그렇고 그렇죠. 뭐 또 조금 있으면 또 열리는 참돔도 그렇고 참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항상 하실 말씀이 있는 게 로드를 하늘 위로 이렇게 쳐들지 말라. 이게 펌핑이라고 그러죠. 너무 많이 들어. 너무 펌핑은 그냥 이게- 전신주 세우듯이 세워. 그냥 광어 입이 날카로워 보여도 굉장히 약하다면서요? 그렇죠. 여기 뼈에 이 아래 위로 걸리면은 안 빠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찢어져요. 그러니까 텐션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고 거기서 줄을 주게 되면은 이게 바늘이 빠집니다. 네네네네. 그럴 때는 털어진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항상 선장님이 옆에 가서 항상 얘기를 해줘요. 네. 드랙 항상 저희는 드랙이 잠겼나 안 잠겼나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천천히 감으라 이제 조조율을 해줘요. 저희 사무장님이나 선장님이 있는 데에서는 항상 혼자 막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선장님만 따라서만 하시면 그 고기는 집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요약을 한다면 일단은 30에서 40호. 그리고 이제
레드 칼라에 오면 꼭 준비를 해라. 그리고 또 바늘 얘기를 안 하시고. 아, 바늘. 네, 바늘은 그냥 원박 끼고 그러네. 채비. 아, 채비를 보통 가져가야 이게 돼. 중요한 게 네. 채비에 사용되는 그 훅 사이즈가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검 같은 경우는 4호 내지 5호를 쓰거든요. 네네네. 근데 4호 같은 경우에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건 수심 깊은 데서 4호. 네, 왜냐면 수심이 깊기 때문에 부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챔질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걸 써요. 근데 지금 대검 같은 경우에는 거진 4호보다는 네. 5호짜리가 좋지 않을까 5호짜리가 보고 있어요. 낫지 않나. 5호짜리가 네네.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훅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솔직히 해서 훅 같은 경우에는 챔질을 해야지 얘가 아웃이 되는데 그렇죠. 초보자님들이 이제 대검을 잡고 싶다 할 때는 그냥 스트레스로 가져오시는 게 물고 늘어지면 그건 고기는 들기만 하면 잡힙니다. 그냥 로드만 들기만 그렇죠. 하면. 알겠습니다. 정말 자, 짜릿합니다. 짜릿한 이 손맛. 이걸 느끼고 싶으시면요. 채비 잘 준비하셔서 오시면 분명히 손맛 보실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디테일하게 네. 다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꼭 그 현장에서는 무조건 선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렇죠. 드랙이 또 중요하거든요. 엄청 사실 중요하죠. 드랙을 어느 정도로 잠가야 되냐 하는데 네. 그거는 사실 사무장님하고 선장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른 거죠. 그렇죠. 현장에서. 근데 그러니까 소리 때문에 이제 그게 멋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네네.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쭉 잡아당겨서 이제 나올까 말까 한 상태로만 해도 그 정도로? 터지진 않겠다. 왜냐면 너무 풀어놓으면은 그렇죠. 강호가 올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게 대강호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잠궈 놓으셔도 올라오기는 올라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네. 제가. 5월달이 대강어가 피크기 때문에 그쵸. 조회 많이 해요. 근데 대강어 팁을 줄이려면은 뭐냐면은 안 담아도 포기하지는 말라. 오늘 같은 교훈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유 나 정리해야겠다라고 하고 로드 접고 하는 사람은 그 남은 5분에 못 잡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남은 5분에 72cm 대강어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도 그렇게 느낀 게 이 어복도 어복이지만 그렇죠. 실력도 실력이지만 12시에 종료가 된다면 12시까지 무조건 집중을 해서 낚시하는 게 그게 좋고 전날 무조건 자는 게 좋아요. 그 피곤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왜 그러면 대강어가 막 심한 열을 안 타고 네. 하는 낚시기 때문에 좀 지루해요. 그렇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졸리거든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대강어 포인트 그러기 때문에 항상 몸은 알겠습니다. 자고 편하게 하고 잠 끝까지. 많이 자고. 초보자가 딱 왔어.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바닥으로 툭 내려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 초보자들이 오면 보통 네네. 선장님들이나 주위 친구들이 바닥만 찍고 질질질 끌어하면 로드가 틱틱틱틱 하다가 이 바닥에 걸리면 로드가 쑥 먹잖아요. 네. 그러면 입질인 줄 알고 챔질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닥을 찍지만 로드를 들어서 콩콩 띄워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중요하고 로드가 또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꺾대야. 너무 약간 유연하거나 레귤러면 안 되고 연질 때를 그쵸. 써야 되냐, 경질 때를 써야 그런 되냐. 것도 좀 중요해요. 그렇죠. 그 낚싯대는 솔직히 해서 네. 조금 빡대가 좋습니다. 빡빡한 네, 데. 빡빡한 너무 네. 빡빡한 데는 안 되고 네네네. 이제 너무 난창된 거는 30% 40% 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초로 장애물을 넣기 위해서 드는데 너무 연질 때는 그러니까 쉼새만 있지 얘는 투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채비 먹는 손실도- 만큼. 그죠. 네. 예. 채비 손실이 많은데 빡대는 이렇게만 살짝 들고 네네. 또 운영 방법이 거진 광어는 물이 조금 갈 때 되기 때문에 너무 바닥을 질질 끄는 것보다 네.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만 띄워줘. 들어주면은 배하고 같이 떠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바닥을 질질 끄려면 줄만 주게 되면 연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한 번씩 너무 날릴 것 같으면 한 번씩 들어주시고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렇게 각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씩만 들어줘요. 제 쪽에서는 뭐 다른 분들은 뭐 바닥을 질질 빡빡 끄는 분도 있지만은 네네네네. 한 번씩 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렇죠. 광어가 이제 살라날라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들었다가 대가리 치면 한 번 물거든요. 맞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한 번만 들어달라. 이게 중요한 게 왜냐면 또 다른 낚시를 하시다가 온 조사님들이 그렇죠. 보면 보통 배에서 공통적으로 자 오늘 40호 쓰겠습니다 하면 솔직히 그게 그 배에서는 암묵적인 룰이에요 사실 40호인데 나는 너무 무거운 것 같아 해서 뭐 30호나 25호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조사님한테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진짜 그거 혼자 지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불편하게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다들 40% 쓰는데 혼자 20% 쓰는 분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따로 레저배 사야 돼 사실. 예? 맞아. 맞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놓고 못 잡고 난 뒤에 뭐라고 하시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배에서 지향을 하는 뭐 싱크를 호수 그대로 가시고 요거 안 됩니다. 요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되도록 따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시즌이 시작되면 무조건 뭐 한두 마리씩은 한두 진짜, 마리는 챙겨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또 저는 궁금한 게 네. 있는데 이 바닥이 여와 돌, 네. 막 이런 거친 바닥이 있고요. 또 어떤 바닥은 진흙에 맞아, 뭐 모래 맞아, 약간 맞아. 부드러운 바닥이 있어요. 그럴 네. 때마다 액션을 조금 다르게 줘야 되는 건가요? 네,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가 이렇게 이제 있는 데에서는 뭐냐면 항상 올라가기 전에 물 때가 있고 네네. 올라가면서 이게 저희가 들잖아요. 네네. 바닥 올라가네 해서 내릴 때 입질이 많이 옵니다. 아 그렇죠. 그걸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고 항상 선장님들이 이제 좀 심한 열일 경우에는 좀 생각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바닥을 해고 안 그럴 경우에는 많이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심한 연은 지금 많이 안 타기 때문에 뭐 지금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지금 이제 대강어 쪽으로만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심하진 않아요. 근데 뻘도 있지만은 뻘에 또 마사토가 있어요. 예, 박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따가 중간에 뻘에 중간에 마사토가 있어요. 네네. 그쪽에서 얘네들이 이제 산란 쪽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때는 뭐 그냥 딱딱 끌어도 항상 그 주위에 있는 고기를 얘네들이 뭐 제 얘기가 확실한지 모르지만은 네네. 대강어가 왜 이거를 먹냐 그게 뭐냐면은 자기 알짜리에 누가 침입을 해서 아, 그걸 먹는 그렇죠. 건지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맞아요. 이 말이 틀렸다면 얘기를 달아서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 항상 대강어는 자기 모든 고기가 자기 알짜리가 알짜리가 있으면은 있죠. 누가 침입범인 줄 알고 물고 딴 데로 맞아요. 버리잖아요. 그래서 네네. 몬다는 소문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왜냐면 제가 전편에 얘기했던 게 베스가 원래 이렇게 이 포란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알짜리를 이렇게 둥글게 까요. 네네. 그러고 이제 알을 까놓으면 다른 애들이 오면 저희가 이 사이트 피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웜을 던져요. 네. 이렇게 해가 러버지그를 딱 던져 놓으면 러버지그가 딱 들어가면 이거를 입 끝에 바늘이 아니고 탁 물고 그냥 살짝 알짜리 밖으로 뱉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바디로 치는 경우가 있어요. 베스 같은 경우, 베스도 어종이거든요. 사실 공격성 어종인데 바다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어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짜리 안에 그러니까 자기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든 치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기에 대강어 알짜리에 그 다운샷이 싹싹 들어왔을 때 치낸다고 입에 들었을 때 챔질을 해가지고 또 뭐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게 조사님들이 현지에 갈 때마다 다 달라요. 그런 게 좀 팁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저희 구석구석에 이렇게 좀 팁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러면 뭐 이건 공유하는 거지. 야,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이런 거보다는 정보 나눔의 목적이 그렇죠. 일단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이렇게 조금 구석구석 궁금한 걸 긁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저희 영상 보시고 대강어 시즌 잘 맞이하시고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조수원시의 이 낚시방 구석구석 낚시방 많이 구석구석. 기대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선의 구석수도 낚시방이었습니다. 해동 지도 나중에 또 봬요.